IT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 인목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IT 오전 방송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상 IT, 사소 IT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벌써 이제 정식으로 1년이 흘러간 거죠. 구정이 됐고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했던 일들, 생각하시는 일들 모든 것도 잘 되시기 바랍니다. IT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아프리카 TV의 메타버스 프리블록스 오픈 베타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아프리카 TV가 프리블록스라는 이름의 메타버스 오픈 베타를 시작을 했어요. 이게 별도 홈페이지가 있어서 제가 좀 들어가 봤는데 여기죠. 프리블록스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현실 플랫폼이라고 돼 있습니다. 나만의 가상세계를 만들고 라이브 방송을 열어 아바타 친구들과 만나보세요. 함께 다양한 게임을 하면서 친구를 만들어가요 라고 돼 있습니다. 이 프리블록스의 모델이니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자만의 아바타를 쓸 수 있다고 되어져 있어요. 벅스 구매 이런 것도 있으니까 코인이 쓰이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자, 우선 이 프로블록스는 정말 아쉽게도 이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파일이 다운로드 받아지는데 MSI 파일이 다운받아져요. 그러니까 맥에서는 실행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모바일 버전도 아직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국내에서 윈도우 생태계다 보니까 이걸 쓰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왠지 작년에 한번 있었었던 TVN의 비슷한 메타버스 기억나시죠? 그때도 진짜 비슷한 얘기 들었었는데 약간 접근성이 아쉽다 이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행해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좀 맥 기반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AFT 마켓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길 들어가면 여기는 저희가 소개했던 기억 나실 거예요. 투자 후원을 동시에 할 수 있고 여기에 올라오는 게 뭐 공신이라든지 이분들 BJ분들의 제일 처음 모습과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바타를 우리가 구매할 수도 있어요. 기존에는 이 아바타를 구매를 해서 어디다 쓸 거냐 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을 때 프리블록스 게임에서 쓸 수 있다라고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여기 딱 들어오셔갖고 이 아바타를 구매하시게 되면은 0.2 이더리움 요 정도 금액을 주시게 되면은 70만 원, 70만 원짜리죠. 스킨을 사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스킨으로다가 돌아다닐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애매합니다. 남의 스킨으로 돌아다니게 되는 거다 보니 그래서 제가 더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나의 스킨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건데 이게 괜찮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우선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아바타를 사용한다는 건 재밌을 것 같고 여기 안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저도 확신을 못 하겠는 게 BJ분들이 활동을 하시기 시작하면은 그 팬들이 또 몰려갈 거란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한 베타 버전이 되니까 우리가 지켜보면서 한 달 정도 후에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 바로 들어가 보죠. 아이폰 쓰시는 분들한테 희망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iOS 15.4 베타 버전이 공개가 됐어요. 여기서의 가장 큰 특징으로 나오는 거는 마스크를 쓰신 상태에서 잠금 해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 지인이 아이폰을 구매했어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이폰 그 마스크 잠금 해제 안 돼요? 라고 물어보길래 제가 한마디 했죠. 된다! 애플 워치를 사라. 그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애플 워치를 사야지만 열리는 기능도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 다만 약간 아쉬운 거는 최신 버전인 아이폰 12 이상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좀 급을 나눈 것 같은데 별다른 코멘트는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요. 업데이트 되는 내용들은 더 있어요. 아무래도 이것만 업데이트 되는 건 아니니까. 그 헬스 어플리케이션이 있죠? 여기 안에 우리나라에서는 건강이라고 하죠. 건강 앱에는 백신 접종 증명서 확인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유럽 쪽에서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인 큐버하고는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이 부분까지 해결이 되면은 이거 하나만 보여줄 수도 있겠죠. 자, 이제 베타라는 의미는요, 정식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쓸 수가 없고, 개발자 인증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아니면 그 파일을 구하게 되면은 베타 버전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강의할 때, 그리고 지금처럼 방송할 때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굳이 먼저 베타로 가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남들보다 먼저 쓰실 분들을 하면 좋긴 합니다만, 요즘 많이 좋아졌지만은, 금융 앱이라든지 그런 것들 사용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기다림은 3주? 길면 한 달 정도, 그 정도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또 하나 생각이 나는 거는 지금 우리가 페이스 아이디 얘기를 하잖아요. 쳐다보면 잠금 해제가 되는 거. 이게 좀 대세가 되어 버렸는데 그 전에는 삼성부터 시작해서 많은 회사들이 홍채 인식 기능을 넣었단 말이죠. 홍채 인식 기능이 인식률이 떨어진다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지금과 같이 마스크를 모두가 쓰고 다니는 세상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때는 오히려 홍채 인식이 조금 더 괜찮았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저는 마지막 얘기입니다. 마지막 얘기는 조금 더 길게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합승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택시를 탈 때. 이게 1982년도에 금지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지금 다시 합법화된 거예요. 근데 애매한 거는 뭐 금지가 됐었다라고 하지만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 기억이 나는 게 합승이 있었거든요. 금지가 됐었지만은 길 가다가 비슷한 방향에 있으면 태우고. 근데 그때 제가 제일 궁금했었던 거는 합승을 하게 되면 이게 내릴 때 절반 금액만 내는 걸까? 아니면 각자의 10,000원 정도라면은 각자 10,000원씩을 내는 걸까? 각자 10,000원씩을 내는 거면은 기사분은 2배로 돈을 벌어가는 거고요. 각자 반띵해서 5,000원씩 내게 되면은 뭐 둘 다 윈윈하게 되는 것들이고 요 생각이 났었었는데 제가 그 의문을 풀지 못했었어요. 그 다음에 타진 않았었으니까. 자, 합수파가 됐다그러죠. 이게 택시 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어요. 일단 원칙은 금지예요. 대신에 이 금지했던 건 이유가 있었죠. 뭐 범죄행위가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고 뭐 갈아타는 경우도 있고 합승을 하게 된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요. 버스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직행 버스를 타게 되면은 한 번에 가잖아요. 정거장이 몇 개 없으니까. 한 번에 목적지까지 가니까 우리가 빠르게 가는 건데 아무래도 합승이라고 하는 건 앞에 2명 태우고 뒤에 2명 태우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요. 세 군데를 건져서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도착하는 시간은 늦어지게 돼요. 합승받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으로는 금지가 됐었는데 극복하기 위해서 일정 기준이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좀 조율 중에 있어요. 일정 기준은 뭐냐면 탑승하는 승객의 신원 확인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앞좌석에 앉을 거냐 뒷좌석에 앉을 거냐 마치 KTX처럼 이걸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정확한 요금 분담 기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 얘기했었던 것처럼 10,000원이 나왔으면 5,000원씩 뿜빠이해서 전문 용어죠. 나눠서 내게 하는 거죠. 이게 가능해지려면 이게 앱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택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 기억나는 카카오 택시죠. 이런 것들이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요, 우버는 티맵하고 손을 합쳤죠. 그래서 우티라고 하는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점유율은 낮아요. 여기서는 올해 상반기내 우리는 합승 서비스 출시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좀 놨고요. 그리고 이미 있습니다, 사실. 코나투스라는 곳에서 반반 택시 앱을 갖고 있어요. 이 반반 택시 사용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반반 택시 앱을 타게 되면은 합승이 되는 겁니다. 아니 아까 전에는 분명히 합승이 안 된다면서요 라고 할 수 있었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규제개혁 샌드박스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신원 보증이 되고 여러 가지 기준을 잡았던 거였었죠. 이렇게 되면은 또 택시기사분들하고 이해상충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왔던 이야기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 그러니까 이제 택시를 잡기 어려운 시간대 그때는 합승을 해라. 그럼 이제 뭐 우리 택시 못 잡아서 발 동동 구르는 없을 테니까 그 이야기가 나왔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요, 일단 카카오 택시에서는 언제부터 하겠다라는 얘기 나오질 않았어요. 근데 이건 카카오 택시의 성격입니다. 지금 이미 시장 점유율 1등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굳이 뭐 애써가지고 규제 확인해 가면서 이걸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기다렸다가 뛰어들 것 같고요. 이제 승객 입장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아까 이야기한 금전적인 부분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요금이 한 50% 정도, 두 명 같이 타면 50% 정도 저렴해지니까요. 요거는 이제 좋은 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를 좀 보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택시 합승 서비스의 가장 큰 포인트는 결국엔 인공지능이 있어요. 우버랑 티맵이랑 손을 합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거든요. 택시 기사분들께서 운전을 하시다가 콜 들어왔네 합승이네 하고서 여기 좀 아니야. 우린 딴 쪽 가고 있는데 본인의 판단하기는 늦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방식으로 해서 인공지능 방식이 최적의 경로를 계산하고 난 다음에 이건 괜찮아 라고 받아주게 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인공지능이 더 우수할 거냐 이것도 좀 볼 수 있는 거고요. 가장 큰 단점이 있죠. 코로나입니다, 지금은요. 낯선 사람하고 같이 타는 것도 두렵기는 한데 일단은 코로나 이슈가 있어요. 자, 반만 택시가 계속 이슈가 됐던 이유는 이게 검증이 됐으니까요. 2021년 상반기에 코로나 한참 심했을 때 이때는 하루 이용자가 10명 미만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면 실사용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하게 된 거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한 반반 택시는 감염하게 되면은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승객분들하고 기사 모두한테 보험금을 지급하는 코로나19 전용 안심보험도 적용이 됐습니다. 이게 하루에 10만 원이었었고 연간 최대 100만 원을 보장했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게 되면은 이런 합성 서비스는 괜찮아질 것 같아요. 지금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전 세계로 날렸었습니다. 수익이 떨어지는 상황이었었는데 우리나라 마찬가지였었고요. 이게 다시 한번 회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점에서 또 지켜볼 만한 모빌리티 종사자라면, 모빌리티를 분석하시는 분들이라면 보셔야 될 기사라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늘 IT에 대한 이야기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오랜만에 이어폰을 끼고 있는데 그 음질 테스트를 좀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썼던
그 헤드폰 같은 경우 약간 음질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잠깐 바꿔봤으니까요. 혹시 들으시다가 지난번보다 지금 목소리가 더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게 되면은 제 판단만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품질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또 더 재밌는 이야기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내용 괜찮으셨으면 주변 분들한테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IT에 대한 지식들 함께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일상 IT였습니다.